예, 오늘은 만세력을 기준해서 우리 사주 명식 작성법입니다. 그 책에는 60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내용에는 좀 큰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사실 내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 연주의 기준은 입춘날 입춘시로 한다. 이 책에 기록이 돼 해놨어 내가. 해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월주의 기준은 매월 첫 번째 돌아오는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 별 내용 아니라 여기서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거 지금 요 내용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일주는 일어나고 그다음에 시주의 기준은 시주는 뭐 시간이니까 좌우가 기준되는 거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요걸 책을 찾아서 만세력을 세우는 이제 요걸 가르쳐 드리려 하는 거라. 근데 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앱에 뭐 딱 집어넣으면 그대로 다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중요시 하진 않는데 이제 배우는 입장이라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 사주에는 중요한 대목은 아니긴 하지만은 제일 앞에 생년월일이잖아요, 그죠? 생년, 월, 일, 신대. 요걸 사주라 해서 연주라고 하죠. 요거는 월주라고 하고, 요거는 일주라고 하고, 시주라고, 그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일원이 되는 거죠. 일원이 되는데, 요걸 세우는데, 그래서 생년, 월, 일, 시가 위에 대놓잖아요. 그러면 오늘 날짜라면 예를 들어서 2022년 2월 오늘 15일 현재 시간, 그러면 지금 오후 2시잖아, 그죠? 오후 2시. 요걸 사주로 세운다 가정하면, 그죠? 올해가 22년도 올해의 기준은 아까 책에 뭐라 했죠? 입춘을 기준한다고 했잖아, 그죠? 입춘은 2월, 그래, 입춘이 2월 4일이었죠. 그죠? 오늘은 15일이라. 입춘이 지난 날이기 때문에 입춘일 기준을 해서 입춘 전에는 신축, 그 다음에 신축 다음에는 뭐 임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년에 신 다음에는 천간에는 경신임, 신 다음에는 임 맞고, 그죠? 그 다음 해자축인, 임인이다. 그래서 그죠? 임인이 오는데, 그래 결국은 입춘되기 전에는 2021년도에 60갑자가 해당되는 신축이라는 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요거는 임인이라는 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날짜 이렇게 따지면 오늘 입춘이 지난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임인년이 비로소 됐다, 확실히 됐다 이 말이죠. 확실히.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로 사주 세우면은 이민년, 그래 야는 범띠, 확실한 이 범띠죠, 그죠? 더 따지고 보면 오늘이 보름이에요, 그죠? 원래 이민년에 우리 지장간이라고 지난번 했죠. 지장간 안 했습니까? 안 했는가 봐. 했지. 지장간은 지지 속에 숨어있는 천간의 이야기. 잠시만요. 이거 안 했습니까? 지장간 안 했습니까? 그럼 지장간 됐다.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착하겠다 그러면. 그래 요거 이제 하던 거 해드리고, 이제 오늘이 비교적 이제 보름이니까, 그죠? 오늘이 보름 날이면서 굉장히 큰 행사를 하잖아, 원래. 그죠? 정월대 보름이라 하잖아. 원래 이민날의 기운이
돌아오는 그 첫 해에 첫 기운이 올해는 요 인이라는 글자가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야가 본기가 시작되는 것은 15일부터거든. 2월 4일부터 해서 14일까지는, 그죠? 야는 인의 목이잖아. 양의 목이잖아. 그죠? 양목의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야치장간에 숨겨져 있는 무와 임수와 이게 숨겨져 있거든요. 7일석 쓰는 게 있어요. 그 약을 다 쓰고 야의 본기는 15일부터 쓰거든. 그래 이민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이민년이 확실하게 시작되는 것은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라. 그래서 비로소 이민년 뭐 검은 호랑이 해가 어떻고 새벽 호랑이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그 틀린 말이 아니라 비로소 이 기운이 시작되는 날은 오늘부터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건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장간을 말씀드렸다면 지장간을 아직 안 했구나. 알겠습니다. 요거 하고 나서 다음 주에 하든지 지장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연주는 사주를 세우자면 연주는 원래 이민년이다.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 입춘은 한 해에 한 번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양력으로 2월 4일이에요. 그 3년만에 한 번 5일이 될 수도 있거든. 하루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양력으로는 2월 4일 거의 내지 5일인데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근데 원래는 얕은 연은 입춘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그럼 원래 만약에 22년도지만은 입춘이 양력으로 2월 4일이었거든. 2월 3일 날 태어났으면 2002년도에 2월 3일 날 양력이 태어났으면 야는 이민년 아니라 사주 세우면 신축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입춘을 기준으로. 해는 양력으로는 2022년이더라도 2월 4일 이전에 태어났으면 3일이나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전부 신축년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입춘이 지나야 비로소 이제 이민년이 된다 이런 얘기.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그래 확실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입춘. 여는 입춘으로 기준한다. 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입춘날, 입춘년, 입춘날이 지났으니까 입춘날이 지나서부터는 바로 임인이라는 글자의 기운을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15일부터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비로소 진정한 임인의 기운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마침 보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보름.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의 기준은 이제 월로서 하는 거죠. 월은 이제 달이잖아, 달. 지금 이제 2월 달이죠. 그죠? 2월 달이니까 음력으로 2월은 양력으로 참 2월은 인달이잖아, 인. 이 달이 인달이 지금 이민달이거든요. 2월달에 양력 2월달에 인달이거든. 그리고 개축 다음에 인달이니까 이민달이거든. 그래서 임인월이다는 거죠. 월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야? 월도 마찬가지로 그 월에 2월달에는 절입기가 입춘이니까 입춘을 기준으로 한 거고 다른 달도 절입기가 보면 월 초에 있어요. 4일, 5일, 6일, 7일 이런 게 있다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만세력 책에 보면 제가 오늘 책을 준비해놓고 못 가온 게 그런데 그 절입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절입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하는 거죠. 그럼 원래는 4일이 다 지났잖아요. 지났기 때문에 임인달로 그대로 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날짜는 오늘 15일이면 날짜는 그날 60일 값자가 매월 돌아가니까 아까 잠깐 봤지만 오늘이 무슨 날이었죠? 아까 혹시 선생님 보고 계세요?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15일 날 기해 날이네, 그죠?
그죠? 기해 날이라고. 이 날은 매월 나오는 게 매일 참 돌아가는 게 60가 매일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시는 지금 시라면 지금이 무슨 시입니까? 오후 2시니까 오후 2시니까 자시가 참 자시란다. 자취부터 해가고 정오는 그죠? 만약에 정오는 제 꼭대기 이렇게 봤을 때 자오는 정오는 12시 기준이잖아요. 그죠? 12시 기준에서 11시 반부터 맞죠? 1시 반까지죠. 1시 반까지가 이 오시죠. 오시. 그죠? 그럼 지금 2시가 됐으니까 이 넘어갔으니까 미시죠. 그죠? 그래 시는 미시로 정해진 거죠. 미시. 그러면 천간의 글자는 어디에 붙는데? 여기 붙는 게 문제죠. 여기 문제 만세력 책에 보면은 책 찾는 요령이 나와 있는데 그 책 찾는 요령 말고 책을 가왔어야 되는 설명이 되는데 이 책 찾는 요령 말고는 책에 보면 찾는 게 딱 나와 있어요. 미시를 찾으면은 여기에 천간의 글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만세력 우리 지금 책을 안 보니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래까지 찾아지면은 요건 다 찾아지면은 요게 일주에 있는 이 글자와 합이 되는 합화되는 그죠? 그래 결국은 이 기토는 갑과 기토와 합하여 합화생토죠. 갑기합토잖아. 갑기합토를 극하는 글자. 극하는 글자는 토를 극하는 글자는 먼저 목이잖아. 목. 그죠? 이 목이 시간으로 따지면 이 목은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은 인목을 뜻하죠. 천간의 글자니까 간목을 뜻하죠. 천간의 글자니까 이 간목을 뜻하는 거요. 목을 뜻하는데 이 목이 자시 위에 붙는 거죠. 시간의 출발은 자시 기준이잖아. 그러면 자, 축, 인, 시간까지 가는 거요. 묘, 진, 사, 오, 미까지 가는 거라. 그럼 가면 여기가 갑이니까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이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신미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혹시 사주 한번 보셨어요? 세워보셨어요? 요렇게 사주가 세워진다고. 요렇게. 그래서 이건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제가 이제 대운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렇게 이제 그러면 오늘 날짜에 2022년도 2월 15일 날 오후 2시에 그죠? 2시가 딱 아니더라도 그래 1시 반부터 3시 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사주 8글자가 이렇게 구성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워진다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운의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사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전부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생년의 기준은 무조건 한 해가 바뀌는 거니까 띠를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기준을 입춘을 기준한다. 설을 기준으로 하는 게 양력 1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춘이다. 이런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월도 보면 매월 입춘은 4일날 있지만 또 5, 6, 7 절입기가 있어요. 5, 6, 7, 8, 9일 요 사이에. 그리고 고1이 고달은 여기 인달이 될지 그죠? 그다음에 인 다음에는 묘달이 될지 그다음 인묘 지인 나가자 지인달이 될지 요거는 그 달 만약에 이 묘달이 3월 예를 들어서 한 6일경에 절입기가 들어오면 그죠? 6일 이전까지는 전부 인달이다 이 말입니다. 임인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아까 이 띠처럼 그런 얘기는 이 지나야 이제 이 묘달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걸
그 월절입기를 이제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명식이 세워진다. 이제 이런 얘기로 뭐 중요치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이제 이 명식 세워지면은 밑에 항시 여기 이제 이 대운이라는 게 세워요. 대운, 그죠? 이 대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운은 10년마다 변하는 거예요. 그냥 10년마다 내한테 한번 큰 운이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한테 10년마다 이 주기가 변한다. 기준을 뭘 한다. 월 이걸로 하거든. 월은 뭡니까? 계절, 내 태어난 달 계절이라.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대운은 내 태어난 달의 환경이 자꾸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그 변화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태어난 이 사주 8글자의 환경이 바뀌는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무조건 큰 운이 좋은 운이 오는구나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대운이라는 것은 그렇게 10년마다 바뀌어지는 이 운을 뜻한다. 그 다음에 운은 뭐였습니까? 대운 있고 거기에는 그 다음에 연운 있잖아요. 이제 이걸 뜻하는데 연운은 1년마다 바뀌는 운을 뜻하지만 대운은 크게 10년마다 바뀐다. 그래서 이걸 대운이라 하는 거지 크게 좋은 운이 온다고 해서 대운이라 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이 대운은 정하는 게 있죠. 대운에 보면 위에 보면 날짜가 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수도 있고 3수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 뭐 보면 그냥 그게 이제 그거는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기준을 절입일로 기준을 절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요 이제 중앙에 월을 기준으로 중앙을 그러면 항상 이 대운을 세울 때는 월을 기준으로 하니까 임인은 내가 임인달에 태어났으니까 임인을 0의 기준으로 놓고, 그죠? 기준으로 놓고 이제 이 남자 여자 다르게 역행순행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 세우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요 날 태어났을 때 여기 이제 남자라면 또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남자라면 대운을 어떻게 세워지는지. 남자라면은 요게 연천간에 있는 글자가, 그죠? 요 연천간에 있는 글자가 요거는 지금 양수에 해당되는 글자지 않습니까? 임수가. 양에 해당되는 천간의 글자가 있을 때는 남자는 양남 음여해서 요거는 순행한다라고 하거든요. 양남 음여. 그 양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글자가 양인 남자 사주, 여기에 있는 글자가 음은 수라면 개수가 해당되는 거죠. 천간의 중에 5개 음양이 나눠져 있으니까 요걸 이제 양남 음여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런 사람은 이제 여기 양남이면 순행이란 말은 그냥 자축 인묘진 사음이 차례대로 나가는 거. 역행이라면은 거꾸로 자다면은 이제 거꾸로 나가는 거죠. 자다면은 그 전에 그는 해 이렇게 이제 거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남자로 가정했을 때 남자라면은 양남에 여기 양이잖아. 양남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순행이라 했으니까 양남음력 순행이니까 순행 기준은 계절이니까 임인에서 순행합니다. 그냥 순행하면 돼. 천간에 그는 순행 뭐 임다하면은 차례도 이미 아니지 임다는 임계니까 개가 하나 남았잖아. 임계 차례대로 나가면 그죠? 그다음 또 뭐로 나갑니까? 갑, 월, 병, 정 이런 차례도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무기, 경실 이 차례 나가고 지지의 거는 인다음부터 또 차례대로 나가는 거예요. 인,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태어난 이 아이의 사주 대우는 환경은 이 기준을 했어. 그죠? 여기 태어난 영세 때 태어났지만 기준을 해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나가거든. 이 순행에 나간다고 그래. 남자 사주 대우는.
그래서 양남음녀가 순행이다라는 거죠. 양남. 연천간의 글자가 양인 경우에 남자는 순행하고, 그 반대로 그러면 이 올해는 무조건 남자는 순행하는 대운이죠. 남자는 올해는 이미 임이라는 임천간이 떴기 때문에 무조건 순행하는 양이 떴으니까. 그 다음에 여자라면 여자라는 음이라야지 당연히 순행하는 건데, 음여로 순행해야 되는데, 여자라는 양이 떴기 때문에 역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역행은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자 사주라면 역행은 이와 반대인 거죠. 이와 반대. 그럼 역행은 왜 됩니까? 임 이전에는 뭡니까? 신이었잖아. 신 다음에는 이 경, 기, 무, 정 이렇게 나오잖아. 병정, 무기, 경신, 임, 대운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임 앞에도 신, 축, 자, 해, 그죠? 해술, 유, 신, 신유술, 해자축 이래. 이게 이제 이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역행이라는 거죠. 그럼 왜 대운 수라는 게 보면 이제 써가 있죠. 10년 단위로. 여기 영일 기준에서 대개가 이 날짜를 정하는 것도 이 절입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태어난 날에서, 그럼 더 복잡할 것 같아서 그건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 만세력 체계를 가워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위에다가 이제 이 뭐 1대운은 1, 10일, 20일 들어갈 것이고, 되게 5나 뭐 6대운에는 6, 16, 26 이렇게 환경이 흘러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거는 여기에 있는 글자 기준은 월주로 기준을 하되, 세워서 출발을 하되, 월주로 기준을 하되 양남음녀로 순행을 하고, 그죠? 양남음녀가 아닌 것은 역행이다. 그 순행과 역행은, 순행은 말 그대로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요걸 순행이라고, 역행은 그 거꾸로, 그죠? 그 반대로 가는 것을 역행이라 한다. 이게 사주 8글자와 대운을 세우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혹시 조금 이해 덜 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따로?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또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다. 양남음녀를 이해하십니다. 양남음녀. 그래서 하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로 중요한 건 뭐, 그러면 요게 사실은 사주, 그죠? 8글자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주 팔자라 하지만은 그 명의 완성은 대운까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까지, 요거 빼고 나면은, 요거만 가지고는 그냥 이 사람의 타고난 명이 어떠냐, 요거는 이제 이야기하고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 명의 흐름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그게 이제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운까지 세우는 게 이 사주 팔자를, 명을 세운 명식에서는 완성도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되면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운이거든. 대운을 읽어야 돼요. 대운을 읽어내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우리는 이제 이 중국 과정도 병행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육친과 십성의 별들을 우리가 또 다 이해를 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만 볼 때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책에는 61쪽이나 보면 대운 보는 법하고 내용을 쭉 해놨어요. 잡다 해놨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지면은 우리가 오행적으로 이 사람의 기운이 자연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는 자연의 것은 우리가 5가지로 목화토금 5가지 원소로 나누어서 확인을 할 수 있어, 그죠? 그래, 여기서 보니까 한번 볼게요. 이건 수고, 이것도 수였고, 목이 어디 있습니까? 목은 하나, 둘, 여기 있죠. 목이 하나, 둘 있고,
화가 어디 있습니까? 화는 없죠. 화로 분류된 건 없어요. 화는 일단 없고, 토는 하나, 두 개 이래 있습니다. 토가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금은요, 하나 있네. 그죠? 금은 하나 있고, 수가 요래 두 개 있고. 그 다음 이 아이, 오늘날 이 시간에 태어날 이 아이는 목화, 토금수, 자연의 기운을 어떻게 받았나고 보니까 목이, 시작하는 목이 두 개 있고, 또 토, 조절하는 토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금이 또 하나 있고, 이 수가 또 두 개 있더라. 그걸 따지고 보니까 목화, 토금수 보니까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보니까 수생목하더라. 그죠? 그죠? 예? 수가 세 개예요. 아, 맞네, 맞네. 6, 7개밖에 안 되네. 그러네, 수가 세 개네. 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야지. 두드러진 게는, 자, 음양론적으로 보면, 그죠? 자, 요까지가 토의 반턴이 위로가, 목화가 양이지 않습니까? 요부터 이제 음이잖아. 그 음양론으로만 볼 때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음이 강하죠. 그죠? 음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오행론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수생목 하는 기운이 강하잖아. 수목. 그죠? 수생목 하는 기운.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는? 여기에 집중돼 있죠. 수생목 요까지. 그죠? 이 전부 수생목이잖아. 그죠? 수생목 하는 기운이 아주 강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음이 강하면 이 음양이 조화라 했잖아. 그러면 양의 것을 필요로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양이 강하면 반대로 음이 있어갖고 조절돼 줘야 되는데 지금 음양론에서는 음이 강하고. 그죠? 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 오행론적으로 볼 때는 수목이 강해요. 그럼 수목이 강하면 우리 자연에서 비교해보면 자, 수는 어둡고 차갑고 그냥 말 그대로 물이다. 물. 쉽게 간단하게. 목은 생명체가 이제 나무다. 나무는 막 씨앗이 나오는 거죠. 물. 그냥 수생목 나무가 이제 이 물가에 있는 나무다. 다시 말하면 물가에 있는 나무다. 그러면 물가에 있는 나무는 이 물에 이 거밀한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을 계속 나오게 해주는 거고, 그죠? 이 금생수 받아서 계속 수생목까지 해줘. 그럼 이 나무가 어떨까요? 나무의 지금 우리 자연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가에 억수로 물이 강하니까, 그죠? 억수로 호수와 같은 큰 넓은 곳에 이제 이거는 뭡니까? 인목은 씨앗이라. 씨앗이 막 나온 거예요. 이제 나무가 생명이 시작된 거라. 사람으로 치면 금방 나온 어린 아이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기타 그 생명체를 보면 새싹이라. 이런 새싹이 물가에 있는 이 새싹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아주 어린 새싹들은 물이 많으니까 이 새싹은 햇빛 안 보고 전체가 어둡잖아. 그러잖아요. 어두움에 있는. 그래 결국 따지면 이 환경은 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뿌리가 있다면 뿌리가 썩을 것이고, 그죠? 이 나무는 결국은 밟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있다 보니까 그대로 썩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나? 딱 이 사주에 필요한 게 딱 화잖아. 태양이잖아, 밝음. 그죠? 이게 제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게 딱 음이에요. 이 사주.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돼? 태양이 떠야지 내 모양이 밝아져요. 내 모양이 빛이 난다니까. 이 목이 빛이 나잖아.
내 사주 일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사주여든 나는 사람이 태어나면 나무가 태어나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태어나면은 지가 뿌리 내리고 자라서 그 결과로 열매를 먹고 다 맺었다가 나중에 이 뭡니까 이 낙엽이 뭐고 다 떨어지고 나서 지는 또다시 앙상한 가지만 남고 다시 돌아가잖아. 그죠?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어났지만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지 인생을 살고 갈 때는 간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나는 기토일간이지만 이 하나의 내 속에 내 명 속에 생명체를 키워낸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나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놓고 보니까 나무로 내한테서의 생명체는 지금 바로 이거는 이 관이죠, 관. 관이란 거예요. 이것을 키우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나가는 목적이 뭡니까? 관을 누린다. 그럼 관은 뭡니까? 직장이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또 공적인 일, 그죠? 이런 걸. 또 아니면 남자라면 자식을, 이렇게. 또 여자라면 또 남자, 남편. 이런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육신적으로, 인연적으로 연계해서 확인하지만 이런 환경이 되니까 그럼 그와 관련된 이 관의 끈은 나는 내 인생에서, 내 팔자에서는 이미 빗볼 생각을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또 이렇게 짓고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잘 성화시켜서 살려고 하면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기를 많이 끌어안고 화기를 활용해야 만사가 다 잘 된다는 거 두루. 그래 이게 있어야지 내 생명이 빛이 난다. 잘 자란다. 그게 바로 내 관이 내 명예가 빛난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일단 명예선은 없어. 그러면 언제 오나? 내 운에서 그럼 이건 음양적으로 봤을 때는 따뜻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빛을 뜻하잖아요. 그럼 언제쯤 오나? 밑에도 한번. 이 정신적인 것과 현실적인 거, 그죠? 꿈과 현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속 보내면 계속 추워. 이 금수잖아 지금. 금수잖아. 계속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수는 뭡니까? 물이 많은데 계속 물 갖다 보니까 떠내려가게 돼. 더 썩게 돼. 그러면 또 자기 그거 있는데 자꾸 조금 이슬이 갖다 내리고 바위를 갖다 뿌리고 이런 환경, 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기 굉장히 힘들죠. 그 위에 하늘에도 한번 볼게요. 천간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는 여기죠. 여기는 생각과 현실과 어떻습니까? 상충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부터는 좀 나아지겠죠. 여기부터는 서서히 나아지는데 나아지는 듯 하나 현실적으로 안 따라주는 거고. 이제 여기에 가면은 이 후반이나 여기 현실적으로 따라주진 않아요. 그러나 이 천간에 이런 게 뜨면은 한 반 정도는 좋아집니다. 완전히 이제 그래 여기 이제 결국은 요거만 같이 있으면 병 오나 막 이렇게 뜨면은 완전히 대박 나겠죠. 이때는 내 인생이 대박 나는 해요. 환경을 그렇게 이 환경을 자라게 해주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쭉 못하게 돼 계속. 그래서 이때 좀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좀 달라지지만 현실 달라지는 듯 하나 현실은 달라지는 거 없다는 얘기고 여기에 가야 됩니다. 여기 가서 조금 요거는 부분적으로 정화라 하는 거는 부분적인 비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내가 큰 틀에서가 아니라 요거는 하나하나는 뭐 읽고 나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건 없다. 그러나 여기에 가면 그럼 일단 나이가 벌써 언제고 만약에 여기 0이면 이게 이제 여기가 10대 20대
30대, 40대, 거의 50대 후반이 지나야 그때 가야 내 모양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는 거죠. 이런 경우는. 지금 요 사주는 누굽니까? 여자 사주였어요. 여자 사주. 그 여자 사주에 관이 없잖아. 관이 없으면 오늘 아까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관이 없으면 사주에 남자가 없네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운에서도 남자가 없다 하더라도 뭐 큰 인연에서는 이 계속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해마다 연에서 계속 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괜찮은데 그 뭐 직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 명예 운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자 볼게요. 이 토일관이라면 이거는 뭐예요? 인성이에요, 인성. 이거는 내가 토일관이니까 화는 인성이라 인성. 인성은 뭐였습니까? 나를 이 신강하게 만든 내 주체성을 높여주게 하는 배움, 지식, 글과 학문, 나의 후원자, 스폰서 이런 걸 뜻하잖아요. 어머니와 같은 나의 후원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는 인덕이 있겠나 없겠나 이거죠.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한테서는 화라는 게 엄마와 같은 존재거든. 인성이니까. 나한테 엄마가 없어. 그럼 엄마 없는 아이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고달프잖아요. 외롭고 고달프면 그런 거라는 얘기라. 밝지가 못해요. 화가 있어야 밝지. 다 어둡기만 하고. 이 목이지만 목도 어둡잖아. 아직까지 새벽이잖아요. 그 어두운 기운만 가득 갖고 있지 밝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기가 이 중에서 가장 따뜻한 건 뭡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여름에 사오미 그죠? 여름의 기운을 갖고 있는. 요거 그래 나한테는 요건 이제 비견이잖아. 비견은 친구, 동료, 형제, 자매. 그래 엄마의 기운은 약하지만은 야는 형제, 자매, 동료, 친구들한테 상당히 의지하고 그렇겠어요. 그들과의 관계는 상당히 돈독하고 좋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 진작 필요한 것은 뭐이고 나한테는 열심히 내 마음을 닦아라. 글과 학문을. 그런 거죠. 화를 써라. 화를 쓰면서 네 인생을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화를 쓰면서 네 인생을 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만사형통이에요. 화를 없는 기운을 내가 보충해서 사니까 그럼 이것으로 살면 꾸준히 살아가다가 보니까 근데 너무 길죠. 근데 이쯤에는 일찍 와버려야 돼. 자, 만약에 남자라면 볼게요. 지금 여자를 역행했잖아. 남자를 보면 임계 했죠. 임계, 갑, 을, 병 나옵니다. 밑에는 인묘진, 사오가 나와. 이렇게 나와. 남자라면 오늘 태어났어. 그러면 요거는 10대, 20대, 30대, 40대잖아. 그죠? 40대, 20대부터 지난 20대 목의 기운은 차가운 수의 기운을 빼내는 거거든요. 소통식. 근데 어쨌든 수생목이 강하니까 목의 기운도 와도 사실은 힘이 들어. 있는 목을 키워주는 걸 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있는 걸 조금 이렇게 이 지지기만을 다져주게 해두든지. 그래 요때쯤 되면 20대쯤 되면은 살짝이 살만함을 느껴요. 살만함을 느끼는데 여기 언제 빛난다? 40대에 가면 이제 남자 사주는 40대, 30대부터 요 벌써 임묘진 봄 여름으로 여기 가잖아. 여름으로 따뜻한 여름으로 내 환경에 여름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름이 모자라잖아요. 여름이 와야 돼. 이 기운이 엿대로 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인성을 취하면서 인성을 갈구하면서 인성을 수용하면서 인성을 높이 쌓으면서 살다가 보면은
30대 지나서 40대에 일찍 이 사람은 대박을 누릴 수 있다. 지가 취했던 바, 그죠? 다 성취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래, 내가 내